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간은 사실 자체보다 감정, 경험, 본능적인 반응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트플리스는 이러한 인간의 인식 오류를 본능적 경향으로 설명하고 그 이유를 사실과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반면 성서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내면의 약함을 보다 존재론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두 관점을 비교해 보면서 인간이 왜 편향된 인식에 머무르게 되는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 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팩트플리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유아교육학과 성영실 교수입니다. 오늘은 편향된 본능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간 인식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현대 베스트셀러인 팩트플리스와 기본 과정에서 다루었던 고전 성서를 통해 융합적 관점에서의 인간 인식과 두려움의 구조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목표는 인간의 10가지 편향된 본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편향된 본능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균형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을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융합통찰적 사고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팩트플리스에서 말하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인간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인간의 10가지 편향된 본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전인 성서가 말하는 인간,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팩트, 사실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적 사고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간은 왜 두려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은 원래 위험에 민감한 존재로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존에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었죠. 그렇지만 현대 지금 사회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본능이 과잉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과장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위험보다 더 위험한 세계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이러한 감정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판단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은 흑백으로 단순화됩니다. 두려움이 사고를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질문을 줄이고 인간의 내리는 결론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첫걸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팩트플리스와 오늘 제가 여러분이 다루게 될 고전 성서는 이 지점을 함께 짚어내고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 제시한 세상을 오해하는 인간의 10가지 본능은 앞차시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인간의 본능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인간의 본능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소득 단계를 4단계로 보았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단계, 3단계, 중간소득, 중간 수준의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대부분 고소득 국가, 힘든 저소득 국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수, 이동수단, 요리, 식사, 그 다음에 잠자리 이런 환경들을 보았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득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인식하게 되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별 소득별 인구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과 2040년을 예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기를 보아도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나라보다는 중간소득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 중간소득 국가는 세상을 둘러 나누는 사고방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 사실은 다르고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해하는 인간의 10가지 본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간극 본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극 본능은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갈등과 오해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실제적으로 세상은 이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대비, 극단, 양극단이 아니라 연속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 끝과 이 끝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쯤에 어디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통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 본능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점점 뉴스, 라디오, 미디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세상은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나빠지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세상이 자꾸 더 나빠지고 있다고 뉴스는 말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세상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점진적인 개선이 주목받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선 본능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직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되면 계속 잘 될 것 같고 나쁘면 계속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느려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현실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구나 질병, 기술 같은 것들은 직선으로 발전하고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선 본능은 미래를 과장하거나 공포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 이해를 쉽게 만들지만 때에 따라서 판단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대처하는 방법으로 변화의 곡선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 오해도 생기는데요. 변화의 형태, 모양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는 단순한 답을 거부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또 고전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포 본능에서는 보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위험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험성은 실제 위험, 얼마나 그 위험에 노출되었는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의 발생률도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계속 위험하다고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적, 실제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 본능, 공포 본능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크기 본능은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 몇백 명이 사망했다. 이런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러나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숫자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크기 본능은 숫자의 어떤 맥락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비교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현재를 시점으로 과거와 비교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비교군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맥락이 없는 숫자는 인간에게 공포를,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질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 팩트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바라보긴 하죠. 그런데 고전은 숫자보다는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의미가 만날 때 인간의 판단이 좀 더 성숙한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화 본능을 바라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똑같다고 단정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현재의 범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반화를 과잉 일반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운명 본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느린 변화도 사실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하죠. 원래 그런 나라야. 원래 그래. 이러한 말은 운명 본능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데이터는 그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운명 본능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다 보니 판단하다 보니 그 변화를 보지 못하게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한스 로슬링은 느린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망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단일 관점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망치를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못을 찾겠죠. 망치가 있으면 못에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망치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연장이 있는 연장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 방법, 대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전에서 우리 성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그 변화 가능성을 다루죠. 성서에서도 인간의 어떤 회개와 변화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사고를 멈추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정해진 거니까. 그렇지만 지혜는 어때요? 변화 가능성을 믿는 태도입니다. 팩트는 그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난 본능인데요. 우리가 비난하는 것. 언제 비난을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봤나요? 자,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난 본능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비난은 우리 인간의 감정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시스템을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과 구조가 작동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우선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시스템, 제도를 이해하고 개선하라고 대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급한 본능인데요. 이 다급한 본능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아니면 당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다급한 말, 상황에 현혹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대처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플리스에서 제안하는 10가지 인간의 사고방식, 사고 패턴인 본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해온 오래된 방식과 현대적 방식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계를 해석해왔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그 두려움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팩트플리스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 오류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와 팩트플리스의 텍스트는 시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이렇게 믿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인식, 구조를 해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팩트, 사실과 믿음이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팩트플리스와 고전과의 연결을 위해서 고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될까요? 고전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은 인간의 두려움이나 불안, 욕망을 외면하지 않는데요. 팩트, 사실이 설명하지 못하는 의미를 고전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은 인간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을 늦추고 질문을 오래 붙잡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느린 사고가 바로 통찰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수많은 시대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인간의 어떤 사유인데 그만큼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플리스는 고전과 만날 때 비로소 지혜로서 방향을 또 전환하게 됩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 중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심판,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두려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의 부정이 아니라 해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왜 두려워하는가를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공동체 속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팩트플리스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사실의 반대인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사실을 대립시켜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해석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불완전한 사실 속에서 방향을 찾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그래서 의미를 찾고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숫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와 목적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팩트플리스는 어떤가요? 통계를 제시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플리스는 인간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스 로슬링은 사람들이 왜 틀리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능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집단적으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회 전체가 같은 착각, 같은 오류를 공유합니다.
팩트플리스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착각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마치 심리분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결국은 거울이자 사고의 습관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서와 팩트플리스의 두려움의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서는 두려움을 구원의 서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플리스는 그 두려움을 인간의 인식 오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죠.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그 두려움을 회피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교정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두려움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며 이 두려움은 개인의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상황이나 불확실한 미래,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해 왔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전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음은 인간에게 방향을 제공하는데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고자 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정합니다. 성서와 같은 고전은 이러한 믿음의 구조를 통해서 인간이 혼란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팩트는 감정과 무의식이 만들어낸 해석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데요. 데이터와 통계는 인간의 직관적인 판단이 얼마나 자주 오류를 범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세계관이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팩트는 인간의 두려움과 편향이 만들어낸 인식의 오류를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자각의 순간이야말로 바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멈추어 생각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융합과 통합의 사고는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정과 무의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팩트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며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정보 이해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통합적 사고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과 현대 지식이 만나 만들어내는 융합 통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가? 팩트는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경험일까요? 감정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팩트로부터 왔을까요? 팩트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번 차시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세상을 단순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판단하며 두려움 앞에서 현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편향된 인식이 생겨나고 우리의 사고와 선택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인간인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돌아보고 사실과 성찰, 이성과 내면의 통찰을 함께 아우르는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